안녕하세요. 맘마킴 인사드립니다. 역행자 8챕터 역행자 7단계 마지막 모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역행자의 쳇바퀴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왼쪽에 책 왼쪽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의 완벽함보다는 현명한 사람의 실수를 너의 기준으로 삼아라. 윌리엄 블레이크가 말했다고 하네요. 326쪽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역행자는 시시포스의 형별을 레벨업의 기회로 만든다.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자청은 과연 행복할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철학과에 입학했다. 행복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지만 어느 순간 더는 묻지 않게 되었다. 나름대로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 더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항상 행복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죄를 짓고 영원히 돌을 굴리는 형벌을 받는다. 하데스는 돌을 산 정상에 올려야 한다 명령을 내린다. 정상까지 올린 돌은 다시 굴러 떨어진다. 그러면 시시포스는 이 돌을 다시 정상에 올린다. 또다시 돌이 굴러 떨어진다. 영원히 말 그대로 형벌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랑을 완성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에겐 시시포스와 같은 수많은 과제가 주어진다. 1. 반복적으로 연애에 실패한다. 2. 실패 속에서 상처를 받지만 결국 짝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갈등이 반복된다. 3. 결혼을 하지만 짝과의 갈등이 심화된다. 4. 아이가 생기고 이후 아이를 돌보는 일에 모든 신경이 쓰인다. 다량의 업무가 발생한다. 5.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학업, 입시, 건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6. 아이의 독립으로 삶이 공허해진다. 7.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선다. 8. 실패와 성취를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당신이 대기업 회장이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든 상관없다. 반드시 위와 같은 무수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은 연봉 2억을 원한다. 100억 자산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괜찮긴 하지만 자산이 300억만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를 제패한 사업가는 세계를 제패하고 싶다고 말한다. 세계 최고의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기에 일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곧바로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물론 노년기에 접어들면 전투성을 띠는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다르다. 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할까? 바로 도파민 때문이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쾌락을 같이 얻는다. 결과를 내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더 얻어야만 해! 새 목표를 만들어! 라는 채찍을 한다. 만약 새로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뇌는 채찍을 휘두른다. 불안, 우울, 초조 라는 감정을 인간에게 선사한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불행한 것 아니냐고?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인생은 고통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시시포스와 다르다. 시시포스는 돌을 정상에 올리더라도 곧바로 초기화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지혜를 얻는다. 더 나은 삶을 얻는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즉, 시시포스와 다르게 우리는 레벨업을 통해 자유라는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시시포스처럼 돌을 정상에 올리고 떨어뜨리기를 반복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 시간, 정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은 상태가 되었다. 지금도 누군가는 나에게 놀면 되지, 왜 일을 해? 냐고 묻는다. 지금도 책을 쓰면서 돌을 정상에 올리는 형벌을 받지만 여유롭고 행복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내라고 명령한다. 나는 역행자 7단계 모델 덕분에 목표 달성에 딱히 실패하지 않는다. 성장이 멈추지 않고 점차 더 큰 일을 성공시킨다. 인간이 시시포스와 같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원인 1. 성장하는 방법을 모른다. 자의식 해체가 안 된 사람은 반복적으로 성장에 실패한다. 결국 시시포스와 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 제자리 걸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의식, 유전자 오작동, 지능, 방법론의 부재 등이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아는 사람은 정확한 단계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밟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 원인 2. 자원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이성은 돈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외치지만 본능은 돈을 제발 좀 넉넉히 벌어. 그리고 인생에서 자유를 최대한 높여봐 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한다. 풍족한 자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합리화를 반복하지만 한계가 있다. 뇌는 결국 자신이 원했던 도파민을 얻지 못함에 따라 인간에게 채찍질을 한다. 우울감이라는 처벌을 내린다. 원인 3. 성장이 멈춰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인다. 성장이 멈춘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다리를 오르는 옆 사람을 끌어내리기이다. 자신이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며 같은 나이대의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상대를 보면서 유일하게 행복이라는 보상을 얻는다. 정체성이 잘 잡혀있는 사람은 다르다. 누군가 잘 나가더라도 나도 결국 성장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끌어내리기 전략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열등감에 상처받지 않으며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한다. 성장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이고 불행함을 느낀다. 타고난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순리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시시포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시시포스와 같은 평생의 과제가 있어도 반복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인생의 자유를 얻는다면 인생의 역행자가 될 수 있다. 역행자가 되기 위해선 7단계를 밟아 나가면 된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한 바퀴 순환할 때 필연적으로 실패를 마주하게 된다. 당신이 만약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그 다음엔 1,500만 원이라는 목표가 생긴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반드시 패배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인간은 성장한다. 단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는 테니스 선수는 없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축구 선수는 없다. 세계 최고의 운동 선수들은 수천 번의 패배 속에서 성장을 반복한다. 그리고 전성기를 얻는다. 1. 초등학생 때 천부적 재능을 가졌더라도 중고등학생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패배한다. 2. 중고등학생 때 아무리 잘해도 프로 선수들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 패배한다. 3.
프로 선수가 되더라도 그 리그 탑급 선수에겐 패배한다. 4. 리그에서 탑이 되더라도 세계로 나가면 패배한다. 5. 세계 최고가 되더라도 이전 자신의 기록에 패배한다. 혹은 새로운 유망주에게 패배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다. 패배를 반복함으로써 운동선수는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역행자 모델에 따라 실패를 반복하면서 일반인은 자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다음 목표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적들보다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패를 해야만 레벨업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삶이 안정되면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얻어라 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를 얻는 과정에서 고통과 실패를 반복한다. 이때 지름길이 되어주는 것이 역행자 7단계 모델이다. 순리자들은 실패 앞에서 자의식이나 유전자 오작동으로 레벨업의 기회를 놓친다. 순리자, A 때문이야. 국가가 헬조선이야. 그 다음 레벨에 오른 사람은 사기친 것이 분명해. 내가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못났기 때문이야. 금수저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좋았다고 라고 말하며 레벨업의 기회를 놓친다. 역행자, 나는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웠으니 실패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 이제부터 뭘 보완하면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뇌 최적화부터 해볼까? 자의식부터 해체할까? 고민한다. 부모가 어땠는지, 유전자가 어땠는지, 국가가 어땠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현재 상황을 직면하고 이제 뭘 하면 될지를 고민해라. 역행자 7단계를 밟아가면 최고는 될 수 없어도 적어도 인생의 자유는 얻을 수 있게 된다. 어느 순간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까? 경제적 자유는 언제 다가올까? 정답을 말해볼까 한다. 당신이 레벨 1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7단계를 거치면서 실패 지점까지 도달하면 플러스 레벨 1이라는 결과를 얻어 레벨 2가 된다. 7단계를 반복하면서 레벨을 높이고 실행과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레벨 20에 도달한다.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결과물을 낼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 주변 사람들이 유치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이전보다 머리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세상을 읽는 해석 능력이 좋아진다. 처음에 잘 안 읽히던 책이 점차 이해가 된다. 독서 습관이 들고 책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다. 레벨 20에 도착하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직장인이라면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평판을 받게 되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꽤 많은 수익을 얻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는 관성에 따라 급 성장하게 된다. 중간중간 자의식 과잉으로부터 방해를 받지만 7단계를 계속 반복 실행하고 실패함으로써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실행착오 없이 책을 읽고 망상하는 건 자의식만 강화시킬 뿐이다. 7단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레벨 50이 되어 있을 것이고 뒤돌아보면 이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몇 년 만에, 누군가는 10년 만에 도달할 것이다. 불평할 필요는 없다. 순리자는 본능대로 살아갔을 때보다 적어도 3배 빨리 성과를 낼 테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매번 실패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천재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도 매일 실패하며 고통받고 있다. 인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높은 성취를 원하기 때문에 목표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나는 역행자를 통해 1년도 안 된 사이에 40만 부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다들 부러워하지만 내 내면에서는 다음에는
1년 사이에 60만 독자를 만나야지 라는 목표가 생긴다.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실패 확률이 높다. 나는 이것이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실패라는 게 오히려 나를 레벨업 시키고 장기적으로 나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게 바로 역행자의 마인드다. 나는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 두려움을 오히려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패한다는 건 레벨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전자 코드는 나에게 실패란 죽음과도 같으니 반드시 피해야 해 라고 속삭이지만 나는 이것이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라는 걸 안다.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명령을 역행할 때 완전한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